여기에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푼돈 좀 벌어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1억 이하 주택을 사고 판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거를 묻지마 매수 해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투자 관점 그런 거보다는 세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 곳곳에 함정들이 있거든요. 특히 주택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무턱대고 사시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요즘에 핫한 것 같습니다. 공시가 1억 주택 사도 될까? 다주택자 잡겠다던 정책, 서민 아파트 가격만 올렸다. 사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려지고 있다는 거고, 대중화가 됐다는 거고요. 이게 또 뭔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측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꼭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취득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많이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도 되지 않지만 취득세, 주택수를 따질 때도 역시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수를 취득, 보유, 양도 구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언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 있고요. 주택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아, 주택수 제외니까 취득세에서도 빠지고 보유세에서도 빠지고 양도세도 빠지는구나.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희망사항이라고 하죠. 그걸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유추해서 확장해서 자기의 희망적인 거를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거지 전체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여기도 또 예외가 있어요. 재개발 등 관리지역에 있는 1억 이하 주택은 포함이 또 됩니다. 이게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표예요. 게다가 이런 표가 언론 기사에 나와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심지어 행정안전부 정보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2020년 7월 자료를 보면은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를 봐도 이 취득세, 주택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면은 그냥 전체 주택수에서 빠진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으로 되어 있고,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재개발 구역 등 관리지역은 제외, 즉 포함된다는 거 다시 한번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였고요. 이제 보유세를 볼까요? 보유세는 종부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부세.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샀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는 부담하는 거겠죠. 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만큼 이제 재산세 부담하는 건데, 이건 딱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큰 부담도 없을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중과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 중과가 가능한데, 사례를 보면은 고가 조정 1주택에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고가 조정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조정 1주택,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에서 2주택이 될 텐데, 이때 1억 이하 주택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조정 2주택 돼서 종부세가 중과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가 1주택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가 1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종부세 계산을 해봤더니 이때 종부세가 70에서 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70에서 100만원은 제가 추가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특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만 60세 넘는 경우하고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니까 70에서 1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때는 단독 명의가 70만원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나이가 그렇게 안 되거나 10년 장기 보유 못 하신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100에서 146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오히려 6억이니까 기준시가 12억까지 빠져서 공동 명의가 다소 조금 유리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고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도 주변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주택수도 빠지고 돈도 된다 하니까 묻지마 투자를 한 거예요. 사례를 그냥 드는 겁니다. 내가 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한 채를 더 사버려요. 그러면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일 때 받을 수 있는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대이면서 1주택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종부세는 인별과세긴 하지만 이때 특례가 되는 거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특례 불가능하고요. 이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도 만약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때는 종부세율이 중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가 1주택 15억에 공시가 1억을 붙여서 공시가 이제 16억이 되는 거죠. 이때 종부세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20만 원 나오더라고요. 420만 원. 비교해 보시죠. 기존 주택수가 하나일 때는 70에서 146만 원, 대략 한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더 삼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은 이때는 4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비조정을 사면은 종부세 중과는 안 들어가겠지만 또 비조정으로 두 채를 사고 조정대상 지역 한 채가 있어서 3주택이 되면 또 종부세 중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양도 단계 보죠. 양도 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폭탄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소위 말하는 입장료라고 하죠. 취득세 입장료가 너무 싸고 작으니까 그것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게 나중에 빠져나올 때 비용이 많이 셉니다.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양도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금액이 싸다 하더라도 특별히 주택수 제외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주택수는 당연히 포함해요.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기존에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1억 이하 주택을 샀다. 그러면 나는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비과세 기준이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비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령 내가 잘못 사가지고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팔아야 되겠다. 팔고 이걸 비과세 받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최종 1주택 개념이 들어가죠.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뒤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주황색 집이 1번 주택이고요.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비싼 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2번 주택,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샀습니다. 산 것까진 좋은데 일단 주택수가 2개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있었던 집을 1년 또는 3년 안에 팔고 1억 이하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1억 이하 집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주택수가 2주택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한 특례가 아니라면은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주황색 집을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파란색 집 1억 이하짜리 집을 빨리 파셔야 돼요. 빨리 파시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21년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2년 카운트를 다시 또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집이 있는데 파란색 집을 매도하고 사정이 생겨서 1번 주택 주황색 집을 빨리 팔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으로 되면은 최종 1주택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주황색 집은 추가 2년 보유하고 난 다음에 파셔야지 비과세가 돼요. 만약에 주황색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한 거다. 그러면은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에 대한 최종 1주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인 사람과 다주택이 아닌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1월 1일 현재 주택수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최종 1주택 개념을 적용받지 않고 당초 취득일로부터 그냥 비과세를 따지기 때문에 비과세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은 강화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고 남은 거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과세를 조만간에 받아야 될 집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푼돈 좀 벌어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1억 이하 주택을 사고 판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실거주 하시거나 세컨하우스 그런 용도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투자용으로 접근하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남들 따라서 샀다가는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고요. 또 이걸 정말 실거주로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잘 염두하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추가 내용이 나오거나 한다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